안녕하세요. 유학을 읽어주는 남자 대림진 코리아 양원영입니다. 아, 지금 이제 4월 거의 마지막 주인데 전 추워요. 오늘 날씨가 대구에 출장 갔다 오면서 감기가 좀 걸린 것 같아요. 오늘이 전형적인 아일랜드의 환절기 날씨인 것 같습니다. 약간 비도 오기도 하고 잠깐 맑았다가 다시 또 비가 오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제가 더블린의 학생들이 이제 서로 대화를 나누는 단체 카톡방에 이제 가입이 되어 있거든요. 그래서 어저께 나누어졌던 이야기들 중에 몇 가지 좀 전달해 드리고 싶은 이야기 좀 전달해 드리고, 또 아일랜드든 아니면 다른 나라든 새로운 곳으로 어학연수를 가시는 분의 입장에서 이것만큼은 좀 알고 가셨으면 좋겠다는 내용들 좀 정리해 볼까 합니다. 우선 어저께 나왔던 이야기는 홈스테이 집이 좀 춥다는 이야기와, 그리고 그것을 어레인지 했던 그 유학원 또는 학원인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불만 사항들이 그 단체 카톡방에 올라왔었어요. 그러니까 저도 에이전트로서 학교가 지정해주는 홈스테이를 배정하기도 하고, 또 저희가 계약되어 있는 홈스테이 집을 배정하기도 하는데 그 학생이 제기했던 여러 가지 것들을 저도 보고 마음이 좀 안타까웠고,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들도 보충하거나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. 우선 아일랜드에 대한 예를 먼저 들어보면, 아일랜드는 첫 번째 지내시는 곳이 홈스테이라고 가정했을 때 홈스테이 집들이 우리나라 아파트 구조로 되어 있는 데는 거의 없어요. 주로 이제 플러스나 하우스 형태로 되어 있는데, 대부분의 하우스 형태는 앞에 잔디밭도 좀 있고 뒷들도 좀 있는 그런 형태가 대부분이에요. 그러다 보니까 이 집들이 좀 외풍이라고 해야 될까요? 우리나라는 집을 지을 때 이렇게 단열재 같은 거를 넣는다라고 하면, 아일랜드는 여전히 목조 건물들도 많고, 또 그 벽과 벽 사이 또는 방과 방 사이에 그렇게 많이 따뜻하게 구조가 잘 되어 있지 않습니다. 또한 우리나라로 치면 샤시라고 표현하나요? 창틀에 대한 부분들이 저희는 이중창이라든지 이제 온도를 보호해주는 그런 단계의 좋은 재질로 만들어져 있다면, 아일랜드 그냥 문 하나 열고 툭 내면 그냥 문이 열려지는 그런 구조다 보니까, 사실 한국에서 지내던 분들이 이제 해외, 특히나 아일랜드에 가시면 추위를 좀 더 많이 타시게 되는 것 같아요. 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옷을 두껍게 입고 내복이나 기모로 되어 있는 잠옷 같은 거 입고 주무시는데, 전기장판이나 전기 담요를 챙겨가서 쓰면 안 되나 라고 하셔서 그걸 가져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. 근데 이제 이전에 저희 케이스도 보면 그게 이제 전기를 많이 먹는다라고 그 아일랜드 사람들은 생각해요. 왜냐하면 본인들은 사용하지 않는 물건이니까. 그리고 가끔씩은 그 전원 코드가 내려가요. 두꺼비 집이라고 표현하나요? 갑자기 그 한 전기가 전기 장판이나 노트북이나 이거 여러 개 쓰게 될 때 한 곳에 너무 갑자기 집중되면 그 전원이 차단되잖아요. 그런 부분들 때문에 두꺼비 집이 내려가면 이제 난리가 나는 거예요. 그 사람들 입장에서부터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다.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학교에다 연락해서 이 학생 더 이상 우리가 데리고 있지 못하겠다 이런 일들도 생겼는데, 약간의 문화적인 차이, 한국에서는 추위에 대한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온도도 좀 높이 올리고 따뜻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, 아일랜드 사람들은 그런 것에는 조금 덜 민감해요. 그래서 하루에도 이제 레디에이터라고 하나요? 보일러 같은 거를 하루에 2번 정도 틀어요. 한 번은 새벽 시간에, 그리고 한 번은 이제 저녁에 넘어갈 때, 그때 한 7시부터 9시 사이, 오래 틀지도 않아요. 한 2시간 정도 많이 틀면. 그리고는 그 시스템이 우리같이 온돌 시스템이나 뭐 공조기로 되어 있는 시스템이 아니라, 레디에이터, 흔히 말하면 여기다가 이제 레디에이터 같은 벽에 붙어 있는 그런 그 기기가 있어서, 그 기기를 통해서 열이 나오고 그걸 끄는, 보일러를 끄는 순간 그 열이 다 사라지는 그런 시스템이다 보니까 한국 분들이 되게 많이 추워하세요. 그래서 일단 아일랜드 집들이나 그런 문화 자체가 그 온도에 대해서는 좀 덜 민감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가 따뜻한 옷을 더 챙겨 간다거나 기모로 되어 있는 잠옷이나 수면 양말 같은 것을 더 챙겨가서 그 온도에 대한 변화에 대해서 준비해야 되는 게 조금은 안타깝지만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인 것 같고요.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것과 관련해서, 사실 한국 분들이 너무 좋은 환경에 살고 있어요. 저도 뭐 한국에만 계속 있었다면 다른 나라의 상황이 어떤지 잘 몰랐을 텐데, 해외에서 좀 지내고 출장 다니면서 보니까
한국이 가지고 있는 이런 인프라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잘 되어 있는 거에 속해요. 그러다 보니까 한국 기준을 놓고 제가 가게 되는 지역이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해보면 우리나라랑 같은 동급의 그 시설이나 상황을 맞추기는 굉장히 힘든 것 같습니다. 대부분 다 저희보다 좀 부족해요. 아일랜드도 그렇습니다. 아일랜드도 제가 느낄 때는 뭐 국민소득이나 이런 것들 그 기준으로 하면 우리보다 높은 수치가 나오겠지만 제가 체감하는 아일랜드는 우리나라보다 한 5년 내지 10년의 갭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. 그런 경제적인 상황들이나 저희가 누리고 있는 이런 환경적인 요인들로 볼 때. 그렇기 때문에 그 해외에 나가실 때 특히나 처음 나가시는 케이스에는 너무 한국에다가 기준을 놓고 그것들과 비교하면 모든 게 다 실망으로밖에 오지 않아요. 그래서 한국에서 준비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눈높이를 조금 낮추는 작업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. 그와 함께 그 나라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때는 또 그 사람 나름대로의 이유와 문화가 있겠죠.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은 이해할 수 있는 폭 넓은 마음을 조금은 챙겨 가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. 어저께 이제 단체 카톡방에서 봤던 내용들이 에이전트로서 저 스스로에게 반성할 수 있는 요소가 됐고, 또 다른 하나는 이제 떠나시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 좀 더 정확하게 전달해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. 마지막으로 하나만 덧붙이자면 처음에 도착해서 한 달 내지 두 달, 또 심지어 석 달 될 때까지 언어적인 어려움들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어요. 물론 홈스테이 가족들이 홈스테이 패밀리라고 하죠. 말은 그쪽에서 같이 지내는 나에게 패밀리 같은 의미지만 사실 엄밀히 말하면 패밀리가 될 수가 없어요. 그분들은 돈이 필요해서 자기의 남는 방이나 남는 공간을 학생을 통해서 받아서 해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분들에 비하면 돈에 더 민감할 수밖에 없는 사람일 겁니다. 그 중에서도 고르고 골라서 뭐 식사를 3끼 제공해 준다거나 아니면 대화를 좀 더 나눌 수 있는 아주머님을 선택한다거나 그 외에 이제 학교에서 오랜 기간 동안 학생을 배치해 보면서 피드백이 좋은 담당자들을 선택하는 건데 그것들 또한 언어적인 부분이 잘 해결이 안 되면 서로 오해도 생기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. 저희도 예전에 조금 우스운 이야기지만 홈스테이 아주머님이 좀 걱정돼서 했던 이야기였는데 그걸 못 알아듣게 되면서 생겼던 오해로 인해서 결국 그 집에서 빠져나오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겼어요. 중간에 이제 에이전트니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발브가 됐는데 아주머니 입장에서 볼 때는 왜 이런 사소한 문제를 중간에 에이전트들이나 학교가 끼어 들어오느냐, 학생과 내가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오히려 더 일이 더 커져 버렸던 일들이 생겼어요. 결국 언어적으로 그 표현하려고 했던 그 단어나 뭐 어휘 또는 표현법이 서로 상호에게는 좀 부적절하거나 아니면 소통이 안 되는 것들 때문에 결국은 조금 부정적인 어떤 결말이 나서 에이전트도 좀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고, 또 항상 그렇지만 한쪽 사람의 의견만을 듣고는 판단하기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. 가끔은 아주머님이 전화가 와요. 이 학생이 좀 이상하다. 그러고 나서 학생들하고 또 대화 나눠보면 또 제가 볼 때는 기준이 또 괜찮거든요. 또 아주머님들이나 아니면 같이 있는 사람들이 좀 이상하다, 학생으로부터 컴플레인을 받으면 아주 조심스럽지만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야기하거나 서로 의견 나눠보면 또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고요. 이제 문화적인 요인들 또는 언어적인 서로의 소통함에 있어서 약간의 한계점 때문에 그런 오해들이 계속 생기는 것 같은데, 이제 떠나시는 나라에 대해서 특히나 아일랜드 같은 경우에 추위 그리고 의사소통 문화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선 조금 이해해 줄 수 있는 방법들을 조금은 미리 마음의 준비라든지 마음의 여유라든지 이런 것들 좀 챙겨 가셨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바람이고요. 좋은 집이라면 홈스테이를 더 연장하시는 걸 좀 더 권해드리고 싶어요. 아무래도 언어적으로 좀 더 연습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 때문이고요. 만약 홈스테이 집이 불편하다고 하시는 분들은 다른 분들처럼 한 4주 정도의 체류할 수 있는 기본적인 생활을 하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본인에게 맞는 조건의 집을 찾으시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. 날씨가 되게 4월 말이라서 좀 풀려야 되는데 여전히 한국에는 꽃샘추위처럼 좀 추웠네요. 그래서 아일랜드 계신 분들한테 연락해 보니까 아일랜드도 여전히 좀 추운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아일랜드 어학연수 준비하시거나 워킹홀리데이 가시는 분들 중에 초기에 떠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제가 드렸던 말씀들 참고하셔서
조금은 더 마음의 여유를 가지신다면 그곳에서의 실망이나 낙담하시는 일보단 조금 더 즐길 수 있거나 더 재미나게 아일랜드를 보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봅니다. 어저께 잠깐 본 것들에 대해서 제 생각 한번 나눠봐요. 다들 감기 조심하세요. 이상 유학 읽어주는 남자 드림진 코리아 양원영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